어머니가 떠난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의 빈자리가 남겨진 첫날 저녁에야 알았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완벽한 침묵과 냉기뿐이었습니다. 늘 저를 반기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제 저녁을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분주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현이는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말했고, 딸 민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 온 차가운 족발을 씹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와 제 가정을 지탱해 온 것은 제 월급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던 어머니의 작고 주름진 등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집안의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아침에 제가 입고 갈 와이셔츠는 다려져 있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정갈한 밑반찬 대신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며 소리쳤고, 저는 아내에게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일은 전부 어머니가 하시지 않았냐며 악을 썼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노동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공기가 사라지자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숨막혀 했습니다. 딸 민지는 그런 저희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제게 할머니가 없으니 집이 엉망이라고 지적했고, 제가 할머니께 미안한 마음조차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지적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팔리고 우리가 그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는 가차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주말마다 부동산을 전전했지만 현실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과 그동안 저희가 흥청망청 써버린 돈 때문에 수중에 남은 자금으로는 예전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커녕 작은 빌라의 전세조차 구하기 벅찼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탓하며 바닥까지 드러내고 싸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 꼴은 안 났을 것이라며 원망했고, 저는 아내에게 요양원 카탈로그를 내밀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며 맞받아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우리는 서로의 실패를 증명하는 왼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허공에 대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꼴이 당신이 원하던 것이었는지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한 외침은 결국 제게로 돌아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제가 뿌린 씨앗을 제가 거두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가, 즉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아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장모님 댁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사위인 제게 대놓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늙은 어미 하나 간수 못해 처가에 얹혀 사는 제 꼴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구박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조금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와 한편이 되어 저를 몰아세웠지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제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실 때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했던가,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무시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던가. 이제 제가 장모님 댁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비로소 아주 조금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발톱의 때만큼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든 가족들 몰래 낯선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음을, 제 인생 전부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모님 댁에 얹혀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영혼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오늘 저녁은 자신이 했다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고 말했습니다. 모처럼 보는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저는 잠시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놓인 된장찌개를 한술 뜨는 순간 저는 모든 환상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된장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짜고 텁텁한 된장 국물일 뿐이었죠. 아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제게 맛이 어떤지, 어머니의 것보다 낫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의 맛만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수하고 깊고 시원하던 그 맛, 제가 평생을 먹고 자랐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맛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제 혀끝이, 제 온몸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혼 없이 맛있다고 대답하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았다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끓였는데 아직도 어머니 손맛 타령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이가 해준 밥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악을 썼습니다. 그 늙은이, 아내가 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처음 들은 것도 아니건만 그날따라 그 말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맛없다고. 이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아니라고. 어머니의 찌개에는 당신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들어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저는 크게 싸웠고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밤늦도록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며 저는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손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걷어찬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 크게 다툰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무작정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고 제 손으로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 집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낯설고 추웠습니다. 거실을 지나 저는 홀린 듯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을 내어주시고 평생을 사셨던 곳, 낡은 장롱과 경대,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모두 빠져나간 방은 생각보다도 더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지에 희미하게 남은 장롱 자국을 어루만지며 저는 이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셨을 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작은 쓰레기 봉투 안에서 낡고 해진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사 가시며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제 어릴 적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닳고 닳아 색이 바랜 작은 옷을 손에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작은 옷을 수십 년간 간직하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한참을 울다 문득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보여주셨던 그 낡은 가계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게 비난과 원망을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십 년간의 희생이 담긴 기록을 담담히 읽어내려 가셨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그 가계부가 저를 향한 고발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피눈물로 쓴 마지막 연서였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엎드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가계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정훈이 운동화가, 아들 등록금,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가, 그 글자들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빈 방에서 울다 지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몸살 감기에 걸려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것이 꼭 죽을 병에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다가와 이마를 한번 짚어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감기 하나 가지고 유난이라며 병원에나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수건 하나 던져주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의식 속으로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열이 펄펄 끓어 학교를 결석하고 방에 누워 있었지요. 어머니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제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셨고 혹여 제가 목이 마를까 보리차를 끓여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쌀을 갈아 하얀 쌀미음을 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울까봐 호호 불어가며 제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봇물 터진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내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어머니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 계실 때 저는 저녁밥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고 병실에 홀로 누워 계실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문병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48년간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제가 아파 보니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걷어찬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에 들떠 흐느끼는 제 울음은 텅 빈 방을 하염없이 떠돌았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병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어리석었던 마음까지 모두 태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남은 단 하나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 가시던 날
어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그 차가운 문자에 가슴이 베이는 듯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할머니께 꼭 용서를 빌고 싶다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지에게서 주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주시의 한 시골 마을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 하나만을 들고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배워야 할까?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비는 말을 연습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죄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만나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소금을 뿌리며 저를 내쫓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평생을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제 죄를 고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흙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작은 의자에 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돌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텃밭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한 얼굴에 제 심장이 더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죄를 고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말은 횡설수설, 두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다시 모시고 살겠다는 뻔뻔한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툇마루에 앉히고는 따뜻한 쑥차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되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이야기해서 무얼 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자.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키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게다. 대신 가끔 이렇게 얼굴이나 빛으로 오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김순자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의 그 결정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떠나는 길, 어머니의 집을 수없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배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텃밭에 호박잎을 매만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온 후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고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딸 민지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댁에서 나와 허름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가정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번듯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작은 공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삶은 팍팍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성공한 아들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진짜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겁했고 나약했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스러워 그저 밭일만 묵묵히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일을 마치고 갈 때쯤이면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오이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댁의 낡은 담벼락을 보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땀으로 젖은 제 등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그 희미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제게 주시는 진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다시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갚아나가야 할 가장 큰 빚이라는 것을 말입니다.